산불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멀리 산불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들 역시 계속 들리는 확산 소식, 인명피해 얘기에 걱정이 더해가는 중이죠. 물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러면서 임도 이야기가 다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지금 임도 관련 기사들이 여러 개 쏟아지고 있고요. 임도가 없어서 산불 진압이 힘들다. 임도가 있어야 산불을 막는다. 그런데 못 짓고 있다는 산림청장의 관련 인터뷰 기사가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사실 2023년에 나온 겁니다. 이미 진작부터 임도 관련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데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검색해 보시면 5년 전, 10년 전에도 전문가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임도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이 임도 논란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숲속의 산림 내에 난 길을 뜻합니다. 임도는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도는 숲을 가꾸고 조림을 하는 작업에 필요한 길을 제공합니다. 숲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또한 목재나 기타 임산물을 수송하는 통로가 됩니다. 산림을 경영하는 데 쓰이는 통로, 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임도가 만들어지면 작업에 쓸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산림 면적이 5에서 8배로 증가하고요. 목재 생산 비용이 35에서 5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임도는 산간 마을, 산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통로를 제공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연결선 역할을 합니다. 산촌 주민의 경제 활동, 치안 유지를 도움과 동시에 관광객의 통로로도 사용됩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도는 또한 오늘의 주제,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를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불이라는 단어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맞불을 놓다 할 때의 그 맞불은 바로 불이 번지는 앞쪽에 일부러 불을 놔서 중간을 태워버리면 연료가 끊겨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꺼져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도는 불이 번지는 앞을 끊어버리는 방화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이니까 나무도 없고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나 잔가지가 없는 구간이 생겨버리니까요. 또 당연한 말이지만 도로가 있으니까 소방차, 소방 인력이 산 중턱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장비도 사람이 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로 싣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도는 세계적으로 화재 진압 그리고 확산 방지, 대형 산불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임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3분의 2, 63%가 산지라는 말을 우리는 늘 듣고 자라는데 그런 한국에 만들어져 있는 임도는 헥타르당 3.97m입니다. 산림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필요한 임도 밀도가 헥타르당 8.5m라고 하는데 기본 관리 적정 밀도가요. 그런데 현재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한국의 임도 밀도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임도를 건설하고 관리하기로 유명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46에서 54m,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 13에서 23m, 역시 우리 4에서 6배에 달합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지나 숲이고 그중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 캐나다만 해도 임도는 평균 헥타르당 12.8m, 우리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임도는 수치상으로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산불 피해 면적 통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임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는 핀란드의 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건당 0.4헥타르 수준입니다. 한국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지난 15년간 평균 4.5헥타르입니다. 피해 면적이 핀란드의 11배가 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임도가 모자랄까요? 우선 산 주인의 반대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국은 유독 산지가 개인 소유인 비율이 높습니다. 산림의 74%가 민유림으로 분류되는 상황이에요. 2023년 기준 산을 보유한 산주의 숫자는 220만 명이나 되는데 평균 보유 면적이 고작 1.9헥타르입니다. 1.9헥타르는 가로 세로 138m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이에요.
마치 농지 소유가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듯이 산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산주는 산에서 임업 활동을 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 반해서 많은 산주들이 산을 보유만 하고 있을 뿐이지 멀리 살고 이용하지 않는 비전업 또는 부재 산주입니다. 이런 비활동성 산주들에게는 자기 산에 임도를 낸다는 것이 이익으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임산물 운반, 경제활동의 통로가 된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연히 나무를 자르면 환경이 악화된다, 경관이 훼손된다, 산을 망친다 이런 개념만 있으니 임도를 내라고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일부 소유주는 내 산에 임도를 낼 거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도는 국가에서 짓지만 말 그대로 임도니까 따로 보상 기준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장 차가 다니고 건축을 하겠다고 만드는 도로가 아니니까요. 사실 공짜로 길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상식적으로는 땅 주인에게 이익인 겁니다. 그런데 내 숲에 나라가 길을 뚫는다고 하니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고, 그런데 보상 기준도 없고 보상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 보상은 해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길 못 뚫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예로 강릉시에서 민유림의 임도 개설을 추진하는데 고작 4.5km짜리 임도였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산주가 자그마치 50명이었어요. 49명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한 명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결국 그 임도는 우회되고 축소돼서 일부만 개설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듯이 바로 환경단체입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임도를 만드는 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극렬히 반대해 왔어요. 그들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비과학적인 선을 넘어서서 아예 미신적이기까지 합니다. 산림은 조각 내서는 안 된다. 임도는 숲 파괴의 시작이다. 거의 물은 흘러야 하니까, 물이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댐이나 보를 짓지 말라는 수준의 헛소리죠. 세계적으로 통계와 과학으로 이미 임도의 산불 확산 방지, 진화 지원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데도 그 일부 환경단체들은 마냥 아니라고, 그런 거 없다고 우기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청에서 임도 건설 예산을 잡아놨는데 환경단체가 국회를 압박해서 예산이 삭감된 일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22년 울진 삼척 대형 산불 이후에 임도 확충 예산이 200억 원 증액돼서 국회에 제출됐는데, 일부 환경단체와 붙어먹던 민주당 의원들이 신규 임도 예산을 100% 삭감하기를 요구했고요. 실제로 220억 원이 삭감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번에 영덕, 울진에 또 산불이 난 거예요.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해서 산불을 일으킨다는 둥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단체의 주장들을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라 전체가 태양광, 풍력 팔아먹고 보조금 장사하는 거대한 환경 카르텔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야기의 진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지부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하던 소리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 산불이 터지고 임도 이야기가 급격히 다시 불거지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 미국에는 임도가 있는데 산불이 왜 나냐고, 어디 유치원생도 안 할 것 같은 소리를 떠들고 앉았어요. 넓이는 한국 100배, 인구 밀도는 한국 15분의 1인 나라, 기후가 서브트로피컬에서 타이가 포레스트 나오기 직전까지 이어져 있는 거대한 나라를 한국과 단순 비교하고 앉은 것도 웃기거니와, 그것은 안전벨트를 해도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전벨트는 왜 하냐는 식의 멍청한 소리 아닙니까? 임도의 산불 예방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산불 대비 대책도 다 임도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실행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핀란드의 경우에 2013년에서 2017년 연구 기간 동안 산불의 76%가 당일에 진화됐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게 전국에 발달해 있는 임도망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도 진화 대책을 임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여름이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나는 유럽 국가들도 대비는 결국 임도를 깔아서 숲을 잘게 나눠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한국에서도 임도가 실제로 산불을 막은 사례는 흔하게 널려 있어요. 2023년 대전 산불 때는 불이 임도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임도가 있는 곳과 임도가 없는 곳의 피해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같은 해 합천 산불 때는 소방관들이 임도를 통해서 투입되면서 밤새 분투 끝에 새벽에 불길을 다 잡아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때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서 진화 인력이 투입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초기 진화에 실패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2022년에는 경북 울진의 금강송 군락지에 산불이 닥칠 뻔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산불 직전에 군락지 바로 앞에 만들어놨던 진화용 임도를 불길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송 군락지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제는 드론이 불을 끄니까 임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드론 자체는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만 드론을 날리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드론은 자기 혼자 알아서 무한히 날아다니면서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이륙, 착륙할 공간이 필요한 데다가 임도가 없는 산속은 운용 인력이 장비를 지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임도가 있으면 배터리, 장비, 약재가 현장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헬기로 불을 끄면 되는데 임도는 뭐하러 만드냐고 떠드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안전벨트가 있는데 에어백은 뭐하러 답니까? 아니 그냥 손으로 잘 꽉 잡으면 되는데 안전벨트는 뭐하러 합니까? 로마는 2500년 전에 이미 도로의 중요성을 알았고요. 새 땅이 생기면 대로부터 뚫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길을 통해서 대제국이 됐죠. 반면에 조선은 길을 만들면 외적이 길을 이용한다고 길을 못 만들게 하고 지도도 못 만들게 했고요. 그래서 남들은 철도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에도 조선은 꼬불꼬불 오솔길에 등짐이나 지고 다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숲은 갈라서는 안 된다. 임도로 바람이 흐른다. 저것들이 이따위 그릇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산불만 나면 속수무책이고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그놈의 나무도 훨씬 더 많이 타 죽어가고 있는 꼴을 보면서 길을 못 뚫게 하던 조선이 오버랩 됩니다. 임도 반대, 임도 확충 예산 삭감. 대체 누구를 위한 짓입니까 이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